내가 너 같은 애 뽑자고 했을 때 반대한 이유 알겠지? 사람은 생긴 것만 예쁘면 뭐해. 머리는 장식이잖아. 이진경 부장은 서류를 제 얼굴 앞에 휙 던지듯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동료들은 숨도 못 쉬고 모니터만 응시하고 있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 말이 들리자 문득 제 손 안에 쥐어진 조그만 회장실 호출 단말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조용히 속삭이던 회장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절대 정체를 밝히지 말고 사람들 속에서 사람을 봐라.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내가 너 같은 애 뽑자고 했을 때 반대한 이유 알겠지? 사람은 생긴 것만 예쁘면 뭐해. 머리는 장식이잖아. 이진경 부장이 내던진 서류가 책상에 부딪히며 퍽 소리를 냈습니다. 사무실 전체가 숨을 죽인 채 고요해졌고 옆자리의 대리는 손끝만 까딱이며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서류를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그 손끝이 유난히 떨렸고 목 뒤가 따끔거릴 정도로 뜨거워졌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입술은 굳어졌고 속으로만 한숨을 삼켜야 했습니다. 서류 봉투 한 장에 담긴 저 여자의 분노. 그것은 단순한 짜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저를 향한 경계, 시기, 질투 그런 것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지 2달 이진경 부장은 저를 한 번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 얼굴로 어디서 술이라도 따라봤겠지라며 비아냥댔고 교육기간 내내 서류 정리와 복사, 심지어는 청소까지 시켰습니다. 그건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라 모멸에 가까웠습니다. 회사를 나오기 전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윤서야, 회사에 들어가면 아무에게도 내 손녀라는 말하지 마라.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마. 넌 사람 속에서 진짜 사람을 가릴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구보다 평범하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일 잘하는 직장인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진경 부장의 말투는 도끼가 가득했고 그 속에선 일종의 두려움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곳에서 빠르게 적응하고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 불편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로 돌아왔고 팀원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엔 다시 기계음만 울렸고 저 역시 모니터를 바라보며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진경 부장은 사무실 뒤편 회의실 쪽으로 가더니 전화기를 들고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살짝 흘러나온 목소리엔 신입, 잘나야 해요라는 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손에 쥐고 있던 회장실 호출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제게만 따로 주셨던 응급 상황일 때만 누르라고 하셨던 그 단말기였습니다. 평범한 사무용 USB처럼 생긴 그것이 이토록 묵직하게 느껴지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당장 누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진경 부장의 말과 행동이 어디까지 가는지, 이 회사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끝까지 보고 싶었습니다. 퇴근 시간, 진경 부장은 회식 자리에 참석하라는 말을 툭 던지고는 먼저 나갔습니다. 나은 직원들도 하나 둘 자리를 정리하며 따라 나섰고 저는 잠시나마 책상 서랍을 열어 회장님께 받은 편지를 조용히 꺼내 들었습니다. 너는 할 수 있다. 그 아이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빛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문장을 가슴에 새기며 저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회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일들은 아마 시작에 불과했겠죠. 서울 강남 한복판,
번화한 거리 끝자락에 위치한 고급 일식당, 회식. 장소라고 하기엔 너무 조용하고 단정한 곳이었습니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외부 간판은 은은한 조명만 반사하고 있었고 안쪽엔 회사 팀원들이 하나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진경 부장은 중앙에 앉아 이미 소주 한 병을 비운 듯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양옆에는 대리와 과장이 낯빛을 살피며 잔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 자리를 조용히 차지했습니다. 처음엔 아무 말 없이 음식만 오갔습니다. 진경 부장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뭔가를 생각하는 듯 했고 그 틈에 누군가 제가 앉은 자리 옆에 소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윤서 씨, 한잔해요. 오늘은 초심으로 돌아가는 날이잖아요. 웃으며 말을 건 대리는 무표정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잔을 받아들고 조용히 입에 댔습니다. 쓰디쓴 술맛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마음속 깊이 숨어있던 긴장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진경 부장이 그때였습니다. 잔을 탁 놓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돼. 왜 그런 애가 여기 들어왔는지. 예쁘장하게 생겨서 남자들 눈길 끄는 게 전부잖아. 우리 회사가 무슨 미인대회냐? 말끝이 길어질수록 그 자리는 점점 무거워졌고 아무도 그녀의 말을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음으로 넘기거나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질만 했습니다. 저는 침묵으로 반응했습니다. 익숙했습니다. 말로 맞서면 더 큰 화살이 돌아온다는 걸 알았고 무엇보다 회장님과의 약속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진경 부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서 씨, 말해봐요. 우리 팀에 기여한 게 뭐예요? 그저 조용히 앉아서 웃는 얼굴 보여주는 거? 나는 진짜 여자 후배 중에 이런 스타일 제일 싫더라. 그 말에 몇몇 직원들이 헛기침을 했고 일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참고 참았던 분노, 억울함, 그 모든 감정이 뒤섞이며 온몸을 저릿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식이 끝날 무렵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들 진경 부장의 눈치를 보며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저도 아무 말 없이 식당을 빠져나와 곧장 건물 뒤편 공터로 걸어갔습니다. 찬바람이 뺨을 때리고 눈가엔 알 수 없는 열기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핸드백 속에 있던 회장실 호출기를 꺼내어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눌러도 되는 걸까? 아니, 지금 누르지 않으면 더는 안 되는 걸까? 망설임 끝에 저는 천천히 그 버튼을 눌렀습니다. 작고 은은한 진동과 함께 호출이 접수되었다는 작은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불과 몇 분 후 회장님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서님, 회장님께서 내일 아침 일찍 뵙자고 하십니다. 출근 전 본관으로 오시겠습니까?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밤거리를 걸어가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취급을 받는 이유가 아무도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 하지만 이젠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 회사를, 이 자리를 나처럼 무시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제 자리를 증명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될 사람이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본관 앞에 도착하자마자 경비실 직원이 고개를 숙이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윤서님,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장실은 회사에서 가장 높은 층, 다른 어떤 부서보다 조용하고 고요한 그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익숙한 향과 함께 회장님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왔구나, 앉아라. 회장님은 오래된 가족 사진이 담긴 액자 옆에 앉아 있었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따뜻한 눈빛이었지만 그 안엔 묘한 긴장감도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윤서야, 어제 일은 들었다.
진경이라는 사람. 그런 식으로 사람을 몰아세운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닌 모양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힘이 듭니다. 회장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말이지, 진짜 어려운 순간에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난단다. 난 내가 그걸 알아보는 눈을 갖게 되길 바랐다. 그리고 이젠 때가 된 것 같구나. 그 순간 회장님 옆에 있던 비서가 두툼한 서류철을 제게 건넸습니다. 이건 뭐죠? 이건 내 앞으로 정식 발령날 서류다. 회장 직속 기획 TF 팀장으로 임명될 거다. 잠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원했던 전략기획팀, 그것도 회장 직속 팀의 수장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 아무나 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하지만 내가 보여준 인내, 판단력, 그리고 어제의 결심, 그걸로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회장님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며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되새겼습니다. 이건 단지 복수의 기회가 아니야. 내가 이 회사에서 사람 대접을 받기 위한 첫걸음이다. 다시 팀 사무실로 돌아오자 분위기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진경 부장은 저를 힐끔 보며 말했습니다. 회장실엔 무슨 일로 갔었어요? 설마 또 도장 하나 잘못 찍은 거 아니죠?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부장님, 내일부터는 다른 팀으로 발령받아서요. 오늘이 마지막 인사드리는 날입니다. 다른 팀이요? 어디로? 기획 TF입니다. 회장 직속 팀이죠. 순간 진경 부장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동료들의 눈빛도 달라졌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진경 부장은 한참 말이 없더니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 축하해요. 갑작스럽네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조용히 제 책상으로 가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인사팀에서 공식 공지가 올라왔고 윤서 기획 TF 팀장 임명이라는 소식이 전사 메일로 배포되었습니다. 회사가 조용히 술렁였고 사무실 곳곳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입이 어떻게 TF 팀장이 돼? 대체 뭐야, 그 사람. 하지만 누구도 제게 대놓고 묻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정리하고 조용히 퇴근을 준비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그 순간 진경 부장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윤서 씨, 혹시 회장님하고 어떤 관계라도 있나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저는 그냥 제자리에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이 순간 비로소 저는 이 회사에서 누군가의 손녀가 아닌 윤서라는 이름 하나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기획 TF의 첫 회의를 준비하며 새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구성한 소수정의 팀이었고 대부분이 입사 10년 이상 된 실력자들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제가 가장 어린 팀장이 된다는 건 부담이 컸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 진심으로 이 일을 해내고 싶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선 순간 모두가 조용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도 있었고 익숙지 않은 시선도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첫 인사부터 시작했습니다. 윤서입니다. 부족한 점 많겠지만 맡겨주신 만큼 책임지고 이끌어 보겠습니다. 정중하면서도 단단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 팀원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이후 회의는 예상 외로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그날 저녁 팀원들이 퇴근한 뒤 혼자 사무실에 남아있던 저는 문득 지나온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모욕과 견제, 그리고 숨겨야 했던 제 정체성. 그 모든 게 다 지나간 일처럼 느껴졌지만 한 사람은 여전히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진경 부장, 아니, 이제는 진경 대리로 강등되어
지방지사로 발령난 그 이름, 인사이동 공지가 뜬 날 회사 전체가 조용히 술렁였습니다. 특히 그녀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기존 여성 인맥들은 순식간에 해체됐고 모두가 눈치를 보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진경 대리는 인사이동 전날 제자리로 찾아왔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오만했지만 목소리만은 한없이 낮아져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식으로 나를 밀어내고 싶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저 제자리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부장님이 먼저 저를 밀어냈죠. 그 말에 진경 대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에 스치는 미세한 떨림, 그것은 후회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윤서 씨 아니, 윤서 대리, 처음엔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일 줄 몰랐어요. 그냥 예쁘게 생긴 신입 하나라고 생각했죠. 저는 그 말에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나 배경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장님이 그걸 제게 가르쳐 주셨네요. 진경 대리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등을 조용히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고개를 숙이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미안하단 말을 했으면 조금은 달라졌을지도 모르는데. 며칠 후 TF팀 첫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저는 그 중심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전략을 세우며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회장님이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셨고 팀원들과 함께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회장님은 조용히 제 옆에 다가오셨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윤서야, 그런데 너도 알지? 이제부턴 진짜 싸움이 시작이라는 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더 이상 숨을 이유도 없고 더는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 말에 회장님은 잠시 웃으며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윤서로서 제 이름을 걸고 사람들과 마주할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시간은 참 묘하게 흘러갑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고개를 숙이며 서류를 정리하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수십 명의 직원이 제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TF팀 내부에서도 눈에 띄는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저렇게 어린 친구가 팀장이라고? 회장 직속이라더니 낙하산이구만. 그런 말들이 없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늦게까지 남아서 팀원들의 자료를 하나하나 정리했고 대안이 없던 난제들을 직접 분석하며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어느 날은 회의 도중 기술팀 과장이 말을 가로막으려 하자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반박했고 그 이후부터는 아무도 함부로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결국 결과로 말하는 존재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존중을 얻는 법도 배워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TF팀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윤서 팀장님 계십니까? 진경입니다. 받자마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전과 달리 맥이 빠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다름이 아니라 혹시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오후 3시에 로비 카페로 오세요. 정각이 되자 진경 대리가 나타났습니다. 예전처럼 당당한 발걸음은 아니었고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마주 앉은 그녀는 말없이 물을 들이켠 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미안했어요. 그 말이 나온 순간 제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생각보다 단순하게 나온 사과였습니다. 그래요, 늦었지만 그 말 듣고 싶었어요. 저는 담담하게 받아쳤고 진경은 눈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사실 지방 내려가서 정말 많이 후회했어요.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왜 그렇게 윤서 씨한테 나를 세웠을까? 그 말이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그늘이 짙었고
말끝마다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었어요. 결혼도 못하고 집엔 돌아가도 반기는 사람도 없고 회사가 전부였는데 윤서 씨가 들어오니까 괜히 겁이 났던 거죠. 그제야 저는 그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해가 용서를 의미하진 않았습니다. 누구나 외로운 순간은 있어요. 하지만 그 외로움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짓밟아선 안 되는 거예요. 진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나도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짧은 침묵이 흐른 뒤 진경이 다시 말했습니다.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같은 팀에서 일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진경 대리가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저는 기회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서 함께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인사를 하고 일어났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한 번은 무너져 봐야 진심으로 바뀔 수 있는 거구나. 그날 이후 진경 대리는 지방지사에서도 묵묵히 일하며 다시 실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달라졌고 다음 인사이동 때 다시 본사로 복귀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변화들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이제 제 삶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만들어가는 것이 되었으니까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따사로운 햇살이 비치고 회색빛으로만 가득하던 거리엔 어느새 분홍빛 벚꽃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옷차림도 한결 가벼워졌고 길가에선 누군가 웃음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그날 회장님께서 회사 창립 기념일 행사에서 저를 연단에 올리셨습니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끌 인재들을 적극 발굴하고 기회를 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윤서 팀장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 속에서 저는 무대에 올라섰고 제 이야기를 조용히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 이 회사에 입사했을 때 회장님의 손녀라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낮은 자세로 배움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시 말을 멈췄다가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존중과 배려가 살아있어야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박수는 생각보다 조용했지만 그 안엔 무언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고 TF팀은 두 번째 프로젝트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예전엔 혼자 버거워했던 일들도 이제는 서로 의견을 나누고 부딪히며 나아가는 팀워크로 해결되었습니다. 어느 날 TF팀 막내인 지원 대리가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습니다. 팀장님, 사실 처음엔 무서웠어요.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서 그렇게까지 올라간 사람이 있다는 게 솔직히 불공평하다고도 느꼈고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충분히 그럴 수 있었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묵묵히 지켜봐줬다는 게 고맙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젠 진짜 존경스러워요. 앞으로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누군가에게 상처만 받았던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성장에 자양분이 되어주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회장님과 단둘이 저녁 식사를 하며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윤서야, 이제 내가 진짜로 사람들과 어울릴 준비가 된 것 같구나. 이젠 두렵지 않아요. 제게 누가 뭐라 해도 전 제가 걸어온 길을 알고 있으니까요. 회장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말이지 겉이 화려하다고 빛나는 게 아니란다. 속이 단단해야 오래가는 법이지. 넌 그걸 참 잘 견뎌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단 한 번도
누군가를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겠다고. 이제 저는 더 이상 회장님의 외손녀로서가 아닌 윤서라는 이름으로 이 회사에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갈등과 아픔은 모두 저를 단단하게 만든 자양분이었습니다. 진경 대리의 따뜻한 사과도, 팀원들의 변해가는 시선도 모두 그저 스쳐가는 장면이 아니라 저를 채워주는 조각들이었습니다. 그 조각들이 모여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저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처럼 상처받고 흔들리는 누군가에게 말없이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